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점프타워라는 저희 회사 자체 시행 현장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몇 달간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웠다는 표현은 부산에도 많이 출장을 갔었고, 여의도 미팅도 많이 다녔고, 많은 시공사 미팅을 하면서 분양 업무라든지 고객들 상담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못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촬영도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 좀 많은 고객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찍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현재 기준 지식산업센터 분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현재 지식산업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온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이 아마 제가 보기엔 최악의 구간이었던 것 같고, 금리는 이제 다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는 동결 기조로 가고 있고, 한국의 금리도 동결된 지는 몇 달 됐죠. 그리고 미국의 물가도 4%대로 진입을 했고 한국은 3%대입니다. 이 기조가 잘 간다면 물가는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 동결이 아니라 약간의 인하가 시작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움직여 볼까? 이제 좀 사볼까? 이제 좀 이사를 해볼까? 실입주 입장에서는 이제 좀 확장을 해볼까? 라는 분위기가 도는데, 저희 점프부동산이 현장에 8곳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된 현장들마다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전매를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바로 이 바닥의 심리, 현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한 4월부터 아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공포감에 있으시고 뭐가 지금까지 잘 안 됐다라고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온기가 돌고 있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다라면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있는 데이터 한에서 보면 6월부터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신규 공급은 없습니다. 부동산 PF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공급이 없고 향후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PF가 나서 공급이 될 거는 불확실합니다. 내후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비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1200, 1300, 1400 이렇게까지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팔리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5년 후가 되면 이제 그 가격도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의 적당한 가격으로 받아들일 테지만 지금은 이제 비싸다고 여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올해든 내년에든 신규 분양이 생기려면요, 시공비 높죠, 땅값 높죠, 인건비 높죠. 그러면 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향후 몇 년 동안은 지식산업센터는 공급이 많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지산을 갖고 계신 분들, 2, 3년 전에 사신 분들, 4, 5년 전에 사신 분들, 작년에 사신 분들은 이 물건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공급되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내 물건과 경쟁하는 물건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의 시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이 구간에 의해서 이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과한 분양가에 욕심냈던 현장들은 할인 분양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으로 갈 것이고, 이제 좋은 가격에 완판이 됐고 준공이 됐고 임대 가격도 적절하게 했고 실입주 비율도 높은 데들은 안정적으로 갈 텐데, 그 현장에 경쟁할 만한 물건들은 공급이 안 될 것이고, 몇 년 후에 새로운 곳이 생긴다고 해도 2배 이상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떻게 해도 50% 이상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지금 이대로만 잘 유지해서 가져간다면 뭐 이거는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네,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금리 인상의 시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버틸 수 있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냥 뭐 긍정적이고 뭐 미래 희망적이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은 많은 공급보다는 공급이 적을 때, 살려는 사람보다 물건이 적을 때 희소가치가 되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물건을 갖고 계신 경우에 해나고, 점프 고객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잘 멘탈 관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급이 많이 생길 수가 없고, 지금도 공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P가 많이 생기고 있죠, 현장마다. 특히 준공 현장 임박한 것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주로 원인들이 되는 거 보면 금리 인상을 못 이기고 공포감에 쌓인 분들이 이 마이너스 P를 많이 내놓게 되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불장일 때나 과거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니까 요새 좀 더 많은 이유는 준공된 현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현상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 왜 생기냐면요,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신 분들이 홍보관이나 어느 영업사원들한테서 샀는데 충분한 공부 없이 사게 된 경우, 그 연락하는 그 부동산 직원이나 영업사원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 같이 어디서 정보 받는 라인도 끊기고, 잔금 대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임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에 당면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빨리 던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거고, 지금은 금리 인상까지 되죠. 안 좋은 뉴스 나오죠. 어디 연락도 안 되죠. 대출도 잘 안 나온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더 공포감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고, 임대도 잘 맞춰진다라는 그런 데이터로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업체, 회사, 친구, 동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내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전, 1년 전에 불장일 때 어떠한 투자 형태가 많이 변경됐냐면,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세미나에서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지산이면은 계약금이, 이거를 뭐 3명이 1,500만 원씩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해서 전매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를 치지 않고 전매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등기를 못 치게 됐죠. 왜냐하면 공동투자로 3명이 누가 등기 칠 겁니까? 누가 대출받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이제 마이너스 P로 급매로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내 물건이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뭐 추락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금도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찾아보시면 구축의 시세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축의 매매 물건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구축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작년 12월 가장 안 좋을 때 제 물건 하나를 가장 좋은 시세에 매도를 했습니다. 팔려요. 실입주자분들은 사십니다. 제가 3억에 주고 산 거를 6억에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3억이 났어요. 그것도 12월에 팔았습니다. 이렇듯 입지 좋은데 가격을 저렴하게 샀던 것들은 충분히 시세가 많이 올랐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기 마련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부터 저평가되어 있던 부동산 상품이었고 제 값을 받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금리 인상기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던 시세의 그 구축, 그 다음에 저렴했던 지사는 아직 그 시세를 유지하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이지 폭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P가 되고 생기는 것들은 아까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현상인 거지 결국은 내가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확신이 드는 물건들은 등기치고 3년 이상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4월부터 신규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나 실입주자분들이 실입주를 매매하시거나 그다음에 대형 평수로 이사를 하시는 기업체들이 4월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 2주만 해도 저희 회사에서 임대 계약한 것만 해도 전용으로 다 합쳐서 현장 여러 군데 합쳐가지고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전용 2,000평이면 꽤 되는 평수고 지금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평수만 합쳐도 1,000평 이상은 돼요. 그리고 계속 지역마다 부천 옥길에도 1,600평 문의가 왔고 동탄에도 문의가 오고 평택에도 문의가 오고 가산에도 문의가 오고 향동에도 문의가 오고 계속 준공되는 인근 현장에서 대형 평수 문의 꾸준히 오고 있고 물론 소형 평수들도 이제 간간히 오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도 꺼려하고 폐업도 많기 때문에 공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기업들은 움직인다. 어쨌든 투자를 받으시거나 회사가 이제 계속 확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잘 되는 데는 있습니다. 뭐 로봇 관련 회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잘 버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제 대처 방안을 할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을 이제 사셨어요. 뭐 홍보관 가서 그냥 쭈뼛쭈뼛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5분 만에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면 상담도 받고 임장도 가보고 수익률표도 받아보고 그 분양 영업사한테 얘기도 들었다면 자, 공부하셔서 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현장에 대해서 그때 2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이걸 왜 선택해서 샀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이런 뉴스와 어려움에 자꾸 이렇게 부들부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물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냉정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보세요. 그때 이렇게 브리핑 받았고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나오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고 주변에 이런 호재가 있어서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샀지, 이걸 다시 떠올리시란 말이죠. 그 물건의 가치와 내가 산 그거는 어디 안 갑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변 환경, 금리, 뉴스 기사,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 주변 환경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지만 내 물건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내 물건의 장점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그 장점을 주변에 홍보를 하세요. 예. 뭐 카톡방이든 어디 댓글이든 아니면 제가 있는 이런 유튜브든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의 장점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써보세요. 아니 누구한테 얘기해보듯이 이렇게 해서 자꾸 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나도 힘을 얻고 내 주변에도 이게 전파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긍정의 뉴스, 임대가 맞춰지고 있고 대출이 잘 나오고 있고 시세가 안 꺾이고 그 동네 구축이 그 매매 시세로 버티고 있다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마이너스 P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계속 퍼나르세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긍정이 부정을 이겨야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지만 그걸 좀 더 앞당기고 싶다면 그 에너지를 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내 물건을 다시 분석을 해서 장점을 많이 홍보하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현장들마다 좋은 점들을 이제 분석해서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 개가 아니라 뭐 5개, 4개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나는 지산만 하지 않았고 뭐 아파트도 했고 상가도 했고 여러 군데에 물렸다면 과연 무엇을 버릴지를 봐야겠죠. 예, 이거는 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인 거에 이끌려서 큰일 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냉정하게 펼쳐놓고 이런 거는 똘똘하기 때문에 갖고 가고 싶고 또 이런 건 임대가 맞춰졌기 때문에 잘 될 거고 이거는 등기 쳐서 가도 임대가 잘 맞춰질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게 믿고 가고 근데 이거 한 개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거를 이제 가감 없이 버려야죠.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못하겠다고 하시면 다시 살았던 영업사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렇게 재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팔아야지, 다 등기 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그리고 준공 시간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있는 현장들이라면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기회는 점점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거를 파네 안 파네 임대 맞춰지네 안 맞춰지네를 지금 고민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6개월 이상 남은 것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걱정할 시간에 이 물건에 대한 장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저희 점프 고객이라면 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했던 저희 카톡방에 있던 내용을 검색해서 다시 한번 보시거나 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현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멘탈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소유자가 이깁니다. 물론 이제 좋은 입지, 좋은 가격에 산 경우이겠지만 왜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공급을 하려면 계속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사서 임대를 맞추든 실입주를 하든 3년 이상 들고 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거를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소문날까봐. 나만 먹어야지, 나만. 그리고 좋은 거는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공유를. 내가 먼저 사서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구축에서 임대 맞춰서 계신 분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긍정에 얘기합니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아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이런 도움받지 못했고 공포에 떠시는 분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소유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다를 잘 명심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예전
현장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든지 온라인 줌 강의라든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다시 정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또 되새김질 하면서 손잡고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도 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겠죠. 내 마음,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